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북콘서트 발제 메타노믹스 일부를 발제하게 되는 신백훈 호학서원 신백훈입니다. 메타버스 시대 경제의 패러다임을 이끌 전략서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고, 책 표지를 보니까 영어로 이코노미 그런 용어가 있는 게 아니고 Navigating the Metaverse, 메타버스를 탐색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캐세클 더크루스, 토마스 디 바르톨로 공동 저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가 있습니다. 캐시에클 더크루스, 토마스 디 바르톨로. 알파벳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분들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고 더크루스, 그 다음 바르톨로. 아주 얼굴 관상들이 아주 지적이고 야무집니다. 아주 야무집니다. 자, 캐시 해클은 메타버스 분야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메타버스 전문가이자 저술가고 기술 미래학자이다. 그녀는 메타버스 성장 전략, NFT, 게임, 가상 필선 및 브랜드를 세계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가상세계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최고의 브랜드와 협력하는 선도적 메타버스 컨설팅 회사 퓨처스 인텔리전스 그룹의 CEO다. 그렇습니다. 또 더 크루스는 업랜드가 메타버스의 후원사이기도 하고 공동 창업자, 공동 CEO입니다. 또 토마소 디 바르톨로, UC 버클리의 대학 교수, 블록체인에 중점을 둔 기업과 정신의 혁신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 외국어를 7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7개 국어. 아주 쟁쟁하신 세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저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우리 오정은 교수님 발제 기회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책 소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책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초연결 시대, 이거를 왜 3.0 디지털 세계 누가 선점해서 지배하게 될 것인가? 좀 유명한 메타버스 저자 김상훈 교수가 감수하고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또 메타버스의 거장 야시오 애니모카 그룹 회장이 추천했고 경제 이야기가 됐는데, 메타버스는 유행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새 시대를 이끌 트렌드인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의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메타노미스 책이 출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기술이나 플랫폼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커뮤니티의 차원이 다르게 몰입하고 통제하며 소유권을 갖게 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책에서는 메타버스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는 이미 도래했으며 필연적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메타버스 경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책 하나로 충분하게 썼다는 겁니다. 책을 아주 읽어볼 만하게, 읽을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게 책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준비를 하는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일보에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이 샌다고나 할까요? 어떻든 간에 이런 기사였습니다. 메타버스 13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 세상에 그 회사 직원도 사용하는 메타버스다. 이 전문 기사는 링크를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전문 기사를 보시면은 과연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는 회의론을 딛고 성공할 수가 있을까? 직원들도 안 쓰는 메타버스인데, 하지만 이 메타는 내 갈 길 간다. 우리 속칭 쓰는 말 있죠. 속어로 내가 못 먹어도 고한다.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이 에번 스피커의 CEO는 메타버스를 컴퓨터 안에 사는 것과 직장에서 집으로 사는 건데, 세상에 왜 직장에서도 컴퓨터 안에 사는 거, 집에서도 왜 또 컴퓨터 하겠냐?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부정적인 의견이죠. 또 애플 CEO 팀 쿡은 그런데 메타버스가 뭔지 도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글쎄 과연 지금 잘 모르겠다. 그렇게 회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 달린 거를 쭉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댓글은 전부 다 익명 처리를 했고요. 이번 주 초 메타버스로 강의를 했는데 수강생들도 불편하다고 해서 중간에 줌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광풍이지만은 현실 적용에는 아직 미흡하다. 또 어떤 분은 왜 무겁게 헤드셋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 또 메타버스는 제2의 싸이월드라다. 크크크. 메타버스는 한국전력이 나주에 세운 한국전력공과대 같은 돈 내다 버리는 뭐 부류 괴물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발제자로서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메타버스가 호사다마라고 진짜 좋은 일 할 적에는 다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저커버그 관상에 보니까 좀 서둘러 이 친구가 보니까.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가 너무 서둘러서 앞서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인류 사회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지가 먼저 막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진한 것이지 차츰 그것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에겐 절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편리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무겁게 헤드셋 같은 거를 또 안 써도 할 수가 있게 그런 거를 더 편리하게 해야만이 될 것이다. 저커버가 너무 서둘렀습니다. 자, 목차에는 일부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경제 이해하기 하고 1장과 2장 메타버스 전체적인 거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주 책이 구성도 참 잘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방대한 전문 서적이면 상당히 쪽수가 많아야 될 건데 아주 함축적으로 꼭 필요한 말만 군더더기 없이 책을 잘 편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2부에는 메타버스 경제 전략 세우기에는 3장, 4장, 5장, 6장, 3부 메타버스 제품 개발 그리고 실행 프레임워크 및 향후 전망에서는 주로 NFT에 대해서 7장, 8장, 9장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랜드를 소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책 구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역서를 감수해준 경희대 김상균 교수 메타버스라는 책을 썼죠. 엄청나게 그때 당시 내가 보임 때 50세인가 인쇄가 된 것까지 봤는데 그 더 많이 됐겠죠. 과연 이분 인쇄를 얼마를 벌었을까? 인쇄. 참 발제자 신백훈이는 아직까지도 속물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이런 경우에 저자 인쇄는 얼마를 벌었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거는 제가 알 길이 없고 그렇다고 또 질문해 볼 수도 없고 그냥 발전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김상균 교수는 경제란 인간 욕망의 교환이다. 교환. 경제를 빼고서는 할 수가 없다. 애석하게도 지금 메타버스가 광풍이 불었지만은 메타버스 속의 경제를 선명하게 그려내는 책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암호화폐 NFT 다른 서적은 많이 나와 있으나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책은 드물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상균 교수 필자는 이 책이 탄생이 몹시 흥미로웠다 하는 겁니다. 메타버스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는 통찰력, 촌철살인 쏟아내는 캐세클, 업랜드 만들어낸 더크루소, 토마소 디 바톨로가 메타버스 경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했다. 감수자의 관점에서 이 책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판단은 다른 서적들과 명확하게 차별되는 점이 있다. 좋은 책이라는 얘기겠죠. 경제를 구성하는 재와 소비자, 공급 및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메타버스 경제의 특성을 저자들의 실무경험, 이론만 하기 실무경험, 이론적 배경들을 잘 버무려서 이야기 쉽게 잘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과 현황을 소개하는 책은 아니고 실제 스토리텔링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메타버스 경제가 장밋빛만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다는 점도 이게 다 이 책에서 풀어내고 있다. 필자는 즉 김상훈 교수는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거대한 파도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감수의 길을 썼습니다. 다음은 추천의 길입니다. 개방형 메타버스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야시오 애니모카 그룹 회장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회사로 포부를 밝혔지만은 그래서 그 때문에 세상은 아주 흥분했습니다. 지금 NFT가 대중에 소개된 지 4년이 더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NFT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술이 정부와 시대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운영자 중심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읽는 동안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 또한 인식하지 못한다. 개방형 메타버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개방형 메타버스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 책은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 1년에 세계 사용자가 만들어질 무수한 창작물, 바로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방대한 온라인 생태계인 개방 메타버스를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죠 정의하는 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1990년대 후반 월드와이드 웹 부상이나 스마트폰이라는 개연형 컴퓨터 기기의 등장만큼이나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혁명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 책이 이제 혁명의 한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자들의 서문입니다. 서문이 아주 깁니다. 서문도 아주 길어가지고 발제자는 이거를 요약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대목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경제라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은 별로 특별하게 보이지 않지만 2018년에 메타버스가 오늘날 만큼 유명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블록체인 게임은 출시는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의 산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실리콘밸리 3명의 기업가들이 나섰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목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사람들보다 몇 년 앞서 있다. 그 업랜드, 이 책에서 저자들은 업랜드 설립자들처럼 당신이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알려주려 한다. 하지만 먼저 기업들이 왜 메타버스를 타야 되느냐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들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지식을 가지고 약간 회의적인 시각과 호기심으로 그거 될까 하는 의문을 품은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순간에 꺾었던 새 기업가들처럼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도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의 공동 저자가 각자의 지식을 책에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자, 일부 서문은 메타버스 경제 이야기인데 메타버스 인문, 메타버스 경제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각 절마다 간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 보면은 용어 19가지가 있습니다. 용어 19가지. 5G서부터 인공지능 AI, 증강현실 AR, 블록체인 게임, 암호화폐, 암호지갑, DAO 쭉 19개나 있는데 요거는 일일이 다 설명하실 필요 없이 요 슬라이드 자료를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조금 보시고, 이것도 아주 쪽수가 많습니다. 그냥 마치 주관식 시험 커닝 페이퍼 만들듯이 이렇게 간단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절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를 설명하려면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할머니에게 인터넷을 설명하는 거나 비슷하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저자 3명이 다 촌철살인으로 메타버스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이 다 틀려요. 캐시글은 물리적 자아와 디지털 자아의 융합입니다 그랬고, 더크루스는 실제 세계와 경계가 모호해지며 사람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평행세계와 같다 그랬고, 토마소 디 바르톨로는 앞으로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자급자족 경제를 중심으로 몰입하는 경험으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 세 사람 이야기가 다 다르긴 하지만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북극성 역할을 할 문장, 왜 북극성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무별이 글로 가는 것이죠. 문장이다. 즉 메타버스는 영구적인 가상 공간이 최상위 계층으로서 웹 3.0 기술을 통해 사회적, 상업적, 개인적 경험을 모든 경험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웹 3.0이 나와서 그럼 웹 1.0은 뭐냐? 초반이 인터넷을 1.0, 웹 2.0은 SNS 온라인 거래를 웹 2.0,
웹 3.0은 더욱 몰입하는 경험, 각 사용자의 선호를 잘 알고 사용자 기반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거를 웹 3.0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절 일장에서 역사적 맥락에서의 메타버스. 웹 1.0은 인터넷이 세계의 정보 시스템을 연결하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웹 입전 2.0은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등을 한 시기고, 웹 3.0은 변곡점이 시대다. 변곡점이 시대다. 디지털과 실제 세계를 넘나들며 사람, 장소, 물건을 서로 연결하는 웹 3.0이라는 변곡점에 따라들었다. 그렇습니다. 다음 4절은 손바닥 안의 세상이, 손바닥 안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태양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는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같은 블록체인이 중심에 있다. 블록체인을 중심에 두고 걔들을 두는 것은 바로 D앱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발제자는 이거를 탁 설명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림을 해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장의 5절은 메타버스 미래의 핵심은 상호 운용성이다. 모든 앱과 블록체인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지만은 최종 목표는 결국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연관이 다 되게, 그림에도 보듯이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지만 연관이 되게 하는 것이 메타버스 세계다. 즉 태양계에 주위를 돌듯이 메타버스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한다. 그게 블록체인으로 통하고, 또 여기에 상호 운영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상호 운영성, 이것이 메타버스 미래의 핵심은 상호 운영성이다. 상호 소통이 되고 상호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한 거를 이 저자들은 더욱더 할 수 좋게 큐터라는 약어로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아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트렌드 할 적에 이렇게 약어 앞 글자들만 이니셜만 따서 단어를 신조어를 만들듯이 메타버스라는 설명을 아주 큐터로 설명을 했습니다. C는 뭐냐? 커뮤니티, 공동 관심사, 같은 생각, 커뮤니티에서 C라 그랬고, 또 U는 탈중앙의 경제,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고 사용자, 유저가 통제한다 해서 U. 그 다음 메타버스 경험은 블록체인 등등이 아니고 테크놀로지의 T. 다음 경험 익스피리언스의 E, 상호작용이고, 그 다음 R은 뭐냐? R, 현실세계, 리얼월드와의 연결. 그래서 CUTER, 큐터. 그래서 오락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메타버스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장 메타버스 경제란 그럼 뭐냐? 모든 경제는 경제 요소가 사업, 자본, 노동, 토지, 마찬가지 메타노믹스에서도 사업, 노동, 자본, 토지, 이것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시간상 이거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읽어볼 수도 없고, 이 점은 나중에 우리 자료를 다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메타버스에서 화폐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메타버스 화폐도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 저장과 측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체 가능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 대체 가능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 토큰에는 유틸리티 토큰, 거버넌스 토큰, 보안 토큰 등등, 또 업랜드의 UPX 토큰 이렇게 있고,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은 화폐로는 간주되지 않지만 NFT는 메타버스에서 매우 중요하다. 모네의 그림, 베이브루스의 사인, 이런 NFT로 되는데, 이거는 게임 내 마켓 또 개인끼리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 다음 2절에는 메타버스로의 진입과 진전은, 존재감은 뭐냐? 브랜드를, 이게 그림에도 보면은 가치 사다리, 인지도, 상거래, 경험, 교차 가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 다음 상거래는 NFT 및 디지털 제품 판매, 디지털 자산을 일반적으로 생산하기가 쉽고 배포가 빠르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메타버스에 하면 무궁무진하게 판매가 가능하다. 다음 경험 몰입형 얘기다. 몰입형 경험을 적용하는 데는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은 소비자가 상호작용이나 게임으로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주 역동적인 방법이 된다. 교차 가치는 다시 현실 세계로 연결이 되는데 메타버스가 그저 허공에 떠있던 존재가 아니다. VR이나 ER,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은 토큰 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큰 경제는 블록체인 환경 내 추가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투 earn, 플레이 투 own, 네, 이렇게 수입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유가 뭐냐? 쇼핑하는 이유가 관심 있는 자산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게임을 해서 수집할 수 있는 자산을 얻기 위해서, 소득을 2차 시장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투자하기 위해서 수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4절 커뮤니티 거래의 부상, 광고, 마케팅, 소셜 미디어 다른 수단도 많겠지만 어쨌든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관심을 끌어야 된다. 회사는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소비자는 돈으로 의사표현을 한다. 전통적인 상거래나 온라인 쇼핑 이거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메타버스 경제에서는 다르다. 커뮤니티 거래라고 불리며 이것이 더 나은 방향의 커뮤니티 거래. 커뮤니티 거래가 일반 전통적 상향하고는 커뮤니티 거래라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디지털 경험에 기대하는 것이 점점 진화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상호작용과 소유권을 원한다. 메타버스에서 브랜드는 이 새로운 관점에 기대어 판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판매 채널을 만들기도 한다. 자, 다음 5절입니다. 플레이에게 힘을 실어준 분산 거버넌스. 탈중앙의 앱 내에서는 커뮤니티 더 많은 권한 몇 가지 핵심 영역을 강조하면 수요와 공급, 거버넌스, 가치 기반 활동 인데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협치, 가치 운영 시스템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거버넌스, 가치 기반 활동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아주 요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의 6절 네 가지 주요 NFT 유통 채널인데 마켓플레이스, 펜터콘 디앱, 메타버스 디앱, 판타지나 수집물 게임 해서 여기 오른편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4분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맞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절 NFT 기반 메타버스 수익 모델은 그러면 전통적인 상품 거래 NFT 화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차에서 팔아버리면 수익 내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X표 닫아주죠. 그걸로 끝나는 건데 NFT 가상 상품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판매된다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박리담회라는 것도 생각이 났고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이 참 충분하지 못합니다만은. 네. 자, 그래서 일부를 하면서 저자들이 아주 강력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캐스 헤이클은 무슨 말을 했냐?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버는 사람은 굴을 파는 광부들이 아니었고 진짜로 돈 버는 사람은 광부들에게 판 곡괭이와 도끼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 새로운 시대에 3D로 진화하고 생각해야 그들을 안내할 메타버스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더 크루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메타버스 핵심은 결국은 사람이다. 사용자가 연결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토마스 디 바르톨로는 소유권의 강점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소유권을 소유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오직 사고 싶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브랜드와 세계와 일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의 그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다음 2부에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